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옥문화 옥탑방의 문제의 아들 한 주 걸러서 이번 주에 방송이 됐습니다. 한 주 걸르니까 많이 서운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박선영, 투 박선영이 출연했습니다. 한 박선영은 배우이자 축구 여제로 불리우는, 즉 SBS에서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단연 중심축 역할을 했던 축구 여제 박선영, 아마추어 축구 여제. 이 사람은 운동으로 똘똘 뭉쳐진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한 사람은 박선영 SBS 아나운서. 느닷없이 SBS에 사표를 내고 후리를 선언해서 화제가 된 박선영, 이 투 박선영이 출연을 했습니다. 특히 박선영 씨는 정말 본인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일에 엄청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발톱이 빠져도 발톱 빠진 것 무릅쓰고 축구를 했을 정도. 그래서 지금 휴식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근육도 파열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무리를 하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랑하는 축구를 잠시 멈췄다 그럽니다. 근데 이 박선영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잘한다, 최고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 개인은 피를 깎는,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박선영 씨 또한 보기와 달리 그 화려함 뒤에는 굉장한 검소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게스트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선영 씨 나이 50이 넘었고, 아마 축구선수 박선영 씨 말입니다. 또 박선영 아나운서 출신도 지금 40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찬원 씨가 말실수를 해서 나이가 50이 넘었냐고 한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이놈 하고 이제 호통을 치듯이 재미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담이 아닌 듯 진담인 듯, 진담이 아닌 듯 농담인 듯, 좀 아리까리하게 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바른 또 이찬원 씨는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예능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날 문제들이 이 두 사람이랑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즉 여자 축구선수 마르타라는 선수가 있는데 30대에, 이게 여자 축구선수 30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 축구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단계인데 너무 열정적인 선수다 보니까 여자 펠레라고 부를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열정이 넘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나이하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힘들지 않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이는 많지만 나는 늙지 않았다. 늙었다 안 늙었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 늙었다고 생각하면 자꾸 처지지만, 나이는 먹었지만 나이가 무슨 상관, 나는 늙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힘도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쉽게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단어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런 메시지까지 포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신조어 습격단. 습격단이라는 말은 한국말과 외래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가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우리 생활 속에 많은데도
이 단어의 어는 뭐야? 한국어야? 뭐 영어야? 아니면 한자어야? 하고 이게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어들은 역시 영어하고 한자어 아니면 우리나라 말이 섞어서 불려질 때, 사용될 때 그런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깡패는 영어 갱단이라는 깡패라는 말하고 갱이라는 말하고 패는 패거리, 무리 지어서 다닌다. 그래서 이 조폭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갱이라는 영어하고 함자어, 패가 합쳐져서 깡패다.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것. 상식에 속하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또 시원하게 알려주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박선영 씨가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 상식 문제, 아마 박선영 씨가 배우가 돼서 그런지 에마 부인은 시리즈가 3인가 4까지 나왔죠. 이 에마 부인은 벌써 오래된 영화입니다. 통금이 해제되고 첫 번째 최초 심야 영화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통금이 해제되고 최초로 밤늦게까지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가 이 영화였는데 이찬원 씨가 이 영화를 알고 있어요. 이찬원 씨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그 전에 있었던 영화인데 이찬원 씨는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대중문화,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다 찾아서 입력해 놓는 거죠, 머리에. 안소영 씨를 알고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안소영 씨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최초로 여자의 가슴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되는 1982년도에 상반신을 최초로 노출되는 그러한 영화여서 많은 사람의 관객, 무려 31만 명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4개월 동안. 그때는 상영관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패널들 얘기하면 거의 3천만 명 관객을 동원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다. 그 당시에 상영관 하나에서 31만 명이 이 영화를 봤다. 이찬원 씨 이런 좀 야한 얘기가 나와도 덤덤해요. 흥분하지 않아요. 이찬원 씨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찬원 씨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모를 때 두렵지 알면은 두렵지 않다. 알고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과 방법을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찬원 씨는 햇짓을 할 확률이 제로다. 이찬원 씨 여러분들 눈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 눈같이 선하게 생겨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눈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리함을 가지고 세상을 인자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찬원 씨는 세상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이찬원 씨는 세상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돌직구 발언을 하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바람직한 일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도 이찬원 씨는 아마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찬원 씨가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찬원 씨가 무슨 노래를 불렀다. 이찬원 씨 노래가 몇 위를 했다. 이찬원 씨가 출연료가 얼마다. 이런 것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찬원 씨나 이명웅 씨, 장민호 씨, 정동원 군을 볼 때는 그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나? 지금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도는 우리가 깊게 분석하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봐야 그들의 진가를, 그들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트롯맨들의 가치고 그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너무 제가 깊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쯤은 저는 좀 깊이 들어가도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